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저는 삼성전자에 이제는 정말로 주목을 해야 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 둘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에 뜬 이슈는 HBM3, 엔비디아에 삼성전자도 납품할 수 있다는 이슈가 뜨면서 이런 식으로 엄청난 급등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 HBM3 이슈만으로도 이런 식으로 급등을 보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분명 그 안에 삼성전자의 함의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최근에 이제 메모리라던가 혹은 낸드에 대한 감산을 발표를 했죠. 그 당시에 주가가 그냥 반등을 했었는데,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를 감산하지 않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다만 감산하지 않겠다, 그 추후에는 감산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바뀐 것인데, 사실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얘기는 똑같았어요. 정말 똑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예나 지금이나 선단 공정, 그러니까 신제품의 수요에 대해서는 굉장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신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선단 공정의 수요는 견고하다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감산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이런 제품들에 감산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요. 추후에 감산하겠다고 밝힌 것은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느냐? 자, 한번 볼게요. 가장 어려운 것을 만들 때에는 예를 들어서 10시간이 필요하다고 쳐볼게요. 그런데 그 전 단계, 그러니까 레거시 단계, 공급의 수월한 것들, 기술력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5시간이 필요하다고 쳐볼게요. 자, 이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자연스럽게 여기에 쏟아지는 시간과 비용, 기술력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에 따라 5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레거시 제품들의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선단 공장의 제품에 대한 비중을 늘림으로써 이 후발 공정, 그러니까 그 전 단계에 있는 기술력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공정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감산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그 전부터 꾸준히 발표를 했었던 겁니다. 근데 시장이 오해를 했었고, 이에 따라 치킨 게임에 대한 논란이 있으면서 결국 삼성전자는 다시금 이 어투를 조정함으로써 시장에 대한 올바른 혹은 불안감을 종식시키는 그런 식의 행보를 보였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경쟁 업체들이 제대로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선단 공정, 그러니까 DDR5라던가 아니면 EUV 선단 공정, 특히나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사실상 P3, P4, P5까지 설비에 대한 투자를 진행을 함으로써 굉장한 자신감과 그리고 이에 따른 설비 투자를 멈추지 않는 것만 보더라도 이쪽에 대한 비중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가장 투자자로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에는 선단 공정에 대한 그런 개발력이라던가 혹은 선단 공정의 설비 투자, 선단 공정에 대한 수요에 자신감이 있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에 특히나 주목을 해야 한다. 혹은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특히나 더 주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감사는 없다라고 밝힌 부분이 삼성전자의 공식적인 입장, 그러니까 한진만 마케팅 이제 사장이 마케팅 실장이 이제 말한 것이고,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는 부사장이죠. 이런 인물이 말했다는 것은 공식적인 입장인 거예요. 따라서 감산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선단 공장에 대한 비중을 늘림으로써 자연스럽게 이제 그 전 단계에 있는 DDR4 같은 경우 혹은 10나노 이상의 그런 제품들은 자연스럽게 감산이 되겠지만, 그 이상의 제품들, 특히나 파운드리 입장에서 3나노 제품들은 혹은 5나노 제품까지는 감산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결국 지금의 이런 주가의 상승은 사실 제가 따로 알아본 바로도 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 대한 수요, 파운드리에 대한 그런 기술력에 대한 그런 신뢰감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굉장히 대단한 기업이에요. 이 파운드리는 보더라도 얼마나 대단한 기업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2017년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파운드리 이제 공정에 이제 파운드리 진입한 연도는 2017년도였습니다. 네, 굉장히 최근이죠. 아직도 6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6년밖에 안 됐는데, 자, 그럼 지금까지와의 비교를 했을 때 TSMC와의 기술 격차가 꽤 벌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죠. 실상적으로 따져보면은 삼성전자에서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도 맞고, 핵심 인력들과 대화를 나눴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실상적으로 파운드리에 대한 기술력 격차는 5년 만에 거의 다 따라왔답니다.
실제로 그렇듯이 GA에 대한 나노 3에 대해서는 TSMC는 아직도 진입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2나노부터 GA의 공정을 활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이미 3나노에서 GA의 공정을 이미 진입을 시켰죠. 이런 것만 보더라도 기술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대략적으로 정확한 숫자를 봤을 때에는 1년에서 2년 정도 격차라고 합니다. 무려 6년 만에 진입한 지 6년 만에 세계 1위 기업과 기술적인 격차가 1, 2년 정도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1, 2년까지 따라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그런 초월 속도입니다. 엄청난 속도예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저는 2025년부터 공정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크게 좀 기대가 돼요. 사실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도 꾸준히 분석해드릴 때 삼성전자는 올해 굉장히 중요한 해를 맞이할 것이라고 밝혀드렸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파운드리에 대한 그런 격차를 얼마나 많이 따라잡을 것인가가 올해부터 결정이 될 것을 말씀드렸었는데 1년에서 2년 정도가 따라왔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그런 속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025년부터 이나노 공정에 돌입한다면 결국 이때부터는 TSMC와 동일선상에 쓰겠다 아니면 오히려 추월하겠다 이런 식으로 밝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파운드리에 대한 그런 수요의 증가,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지금의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HBM3가 만약 엔비디아에 납품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매출에 주는, 실적에 주는 그런 함의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왜냐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제품을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듭니다. 네, 그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HBM3에 대한 기대감이 제 살아 있는 것인데 이게 엔비디아 거죠. 결국 엔비디아인데 근데 문제가 엔비디아도 생산량을 만족스러울 만큼 그러니까 충분히 늘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거 엔비디아도 TSMC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의존하고 있는 것인데 TSMC가 애플 물량만 해도 거의 꽉 차기 때문에 엔비디아 물량까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충분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외의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결국 TSMC는 고사하고 삼성전자로 이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인데 선단 공장,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선단 공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견고하다. 선단 공장에 대한 그런 수요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결국에는 이쪽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TSMC의 그런 생산량이 따라잡지 못하는 한 결국 삼성전자로 눈에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파운드리에 있어서는 TSMC와의 그런 기술적인 격차를 정말 거의 줄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는 삼성전자의 그런 파운드리의 기술력, 파운드리 사업 부분에 충분히 기대를 가져볼 만하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보시면 파운드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적에 대한 향방이 이제 10% 이상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전체 매출에서 파운드리가 가지고 있는 향방이 10% 이상. 거기다가 보통 TSMC만 보더라도 영업이익률 50% 가까이 되죠. 30%만 잡더라도 그러니까 대략 한 20조 이상인데 30% 정도만 잡더라도 대략 한 7, 8조. 7조에서 8조 정도인데 보시면 영업이익이 올해 기준으로 8조 5천억, 작년 기준으로도 43조였어요. 여기서 7조에서 8조 원 정도를 당장 올해부터 늦어도 내년부터는 가져간다면 실적에 대한 그런 파운드리는 안정적인 사업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비메모리에 대한 위탁 생산이기 때문에 안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캐시플로우가 될 수 있는, 캐시카우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7조에서 8조가 지금 당장 1년 내에 붙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그런 밸류에이션 업이라던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결국 TSMC가 밀린다는 게 아니에요. TSMC와 더불어서 삼성전자가 이제 다른 기업들이 의존을 할 만큼의 그런 기술력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캐파 증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실적을 찍힐 정도로 많은 물량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꽤나 기대해볼 만하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업체와 파운드리 사업 부분과 가장 밀접하고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도 제가 조만간 분석을 해드릴게요. 3나노 파운드리 제품의 세계 첫 양산 진입에 필요한 신규 공정이라던가 장비 개발에 성공한 기업이 대한민국 기업 중에서 하나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 있어요. 그런 기업도 조만간 이제 분석을 해드릴 거고
물론 그 전에 저희가 먼저 매수를 한 이후에 수익을 충분히 보고 분석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좀 상황을 보면서 분석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결국 파운드리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급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 최대 수혜 기업을 볼 수 있는 중소형 기업들은 엄청난 기회를 올해부터, 당장 올해부터 마련할 수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9월 2일에 아마 이거 업로드 되는 날짜 기준으로는 이틀 전이겠네요. 네, 9월 2일에 이런 식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가졌습니다. 오프라인 모임을 가졌고, 그 중에서 벌써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후기를 좀 남겨주셨어요. 저 후기를 좀 보시면, 자, 안녕하세요 필승님. 이거 3기 멤버분들이 남겨주신 후기입니다. 필승사단 3기 오프라인 너무너무 뜻깊고 즐거웠습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조차 없는 값진 투자 전략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마치 귀에 경종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장기 투자와 복리 개념은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네요. 지금까지 널리 알려진 투자와는 전혀 다른, 그리고 너무나도 적확한 투자 전략이라 필승사단 강의를 듣고 있다는 게 엄청난 행운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올해 덕분에 계좌도 많이 불렸고, 이렇게 필승님이 갖고 있는 전략들을 모조리 배우고 인생에서 가장 뜻깊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총 5번의 오프라인 모임이면 끝날 거라고 하셨는데 더 이어가고 싶을 정도로 정말 좋았습니다. 저도 필승님 따라 올바른 장기 투자의 구축을 세워보겠습니다. 이미 한두 종목 제 포트폴리오에 편입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마음이 든든하고 편안합니다. 저도 수십 퍼센트의 배당 수익률을 받으면서 팔지 않아도 되는 투자를 하겠습니다. 왜 멤버들이 사부님이라고 하고 갓승이라고 하는지 너무나 잘 느껴졌던 시간이었습니다. 6시간 동안 끊임없는 가르침과 수많은 질문들에 상세히 답변해 주셔서 너무 놀랐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런 식의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분도 다른 이제 필승사단 3개 멤버분이십니다. 필승님 어제 강의 감동적이었습니다. 사이클 전체 큰 그림을 그리시는 것부터 마인드 세팅까지 집에 와서 열심히 복습하고 제 걸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땡님. 보완사항이나 추가로 바라는 거 있나요? 제가 학생이라 커리큘럼 기간 동안 전부 필승사단 가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제 학원 말고 배움에 돈을 써본 적은 처음인데 돈값을 넘어 인생을 바꿀 기회를 느껴졌습니다. 이대로 쭉 밀고 나가셔도 될 듯합니다. 필승. 네. 자, 이건 이제 우리 필사단 방에서 남겨주신 이제 후기입니다. 오랫동안 유튜브를 구독하고 좋은맘 기쁨덕의 멤버로 지내면서 인사이트에 감탄해서 꼭 오프라인으로 뵙고 싶었는데 드디어 뵙게 되었네요.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올려주시는 글만 보고 따로 공부할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강의를 들으며 저도 스스로 공부해서 지식 나누고 주식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나만의 원칙을 세우고 지켜가며 필승사단에 누가 되지 않는 투자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유익하고 즐거웠습니다. 필승! 오늘 너무나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막연하기만 했던 주식시장에 좋은 수익률을 필승님 덕분이었고 어떠한 값을 내도 가치 있는 오프라인 모임을 만들어주신 필승님께 감사합니다. 좋은 인사이트뿐만 아니라 정제된 강의를 듣게 되어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너무 기대됩니다. 더불어 함께 불을 쌓고자 하는 동료들을 만나게 되어 깊은 친밀감을 느꼈고 시간이 흐를수록 좋은 공동체로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필승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다른 분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오프라인 모임에 참여하신 필승사단 3개 멤버분들 거의 대부분이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정말로 거의 대부분이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얼마 전 유튜브에서 알게 되어 가입했는데 주식, 경제에 대한 통찰력이 너무 대단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조금이나마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홀로 설 수 있는 투자자가 될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더욱이 이런 분을 직접 시간 내어주셔서 만나서 배울 수 있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보는 거랑 느낌이 또 새롭네요. 조심히 들어가시고 다음 오프라인 모임 때 뵙겠습니다. 필승! 힘이 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땡땡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필승님 오늘 강의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질문에도 깊이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남과 공유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더 열심히 참여해야겠습니다. 저만의 투자법을 찾을 때까지 필승님과 동행할 수 있어서 든든하고 오늘 강의의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때를 기다리며 투자하는 습관도 길러볼 생각입니다. 벌써 다음 강의가 기대됩니다. 필승! 자, 저는 사실 투자 강의를 들으면서 마인드 부분에서 가장 소홀했다는 걸 오늘 좀 느꼈습니다. 내동 매매라 이것도 다 다른 분입니다.
네, 대동매매나 휩쓸라고 불리는 것들의 희생양이 항상 제 방식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또 상승은 짧고 하락은 길다라는 오해부터 손절에 대한 깊이 등등 투자 마인드에서 제가 제일 부족했던 부분이라는 걸 오늘 좀 깨달았습니다. 왜 다들 투자의 대가 될 책들을 읽는지 좀 깨닫는 시기였고요. 보안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는 거 없습니다. 이런 강의를 이제야 듣는다는 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제가 해왔던 실수들을 복귀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사부님 징표를 보면서 앞으로 배우게 될 추세를 읽고 지지선을 확인하는 그런 기술적 분석들을 배우는 게 기대가 좀 많이 됐습니다. 내가 종목을 사랑해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의 추세를 따라 장기로 보유되는 종목들이라는 그 사고방식을 따라하고 싶어졌습니다. 손절을 극도로 꺼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유연하게 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또 수익률은 낮아지더라도 수익금이 커지는 부분들이라던가 이런 마인드 부분에서 앞으로 제 종목들 하나하나를 건강한 방법으로 채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각각 한 분 한 분이 남겨주신 거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핑사단 3기 멤버분들은 이제 시작이니까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은 아마 뜻깊은 것들을 배워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파운드리 위주로 분석을 좀 해드렸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분석해드렸습니다. 다음 이제 업로드될 영상에서는 아마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첨단 공정, 3나노 파운드리에서 첨단 공정과 장비를 개발한 그런 기업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필승이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다들 아시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